오늘은 이제 건강식품 쪽 저희가 스터디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강식품 중에서요, 일단은 소프라퀸. 네, 여성분들 이제 갱년기 건강식품으로 저희 소프라퀸 일단 준비를 했고요. 소프라퀸 해보고 시간을 보고서 이제 혈행 개선 쪽에 도움이 되는 제품 좀 더 안내해드리고 같이 스터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갱년기가 어떤 건지 여성분들은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일단 남자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솔직히 관심 없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일단 제가 뉴스 영상이랑 준비를 했거든요. 보시고 저희가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년이 되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갱년기인데요. 체내 호르몬 균형이 깨지면서 신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이상 변화를 겪게 됩니다. 네, 갱년기의 대표적인 증상은 무엇이고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오늘 내 몸 보고서에서는 갱년기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미래아이 산부인과 류지원 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갱년기 사실 저도 나이가 들면은 겪게 될 것이고 아마 여성들이라면 꼭 거쳐야 할 통과 의례처럼 여겨지는데요. 우선 갱년기가 정확히 어떤 건가요? 네, 갱년기는 나이가 들면서 난소도 함께 노화가 되고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배란과 여성 호르몬의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흔히 폐경 또는 완경이라고 하는데요. 네. 대개 임상적인 증상으로는 1년 동안 생리가 없다. 그럼 우리가 이제 폐경이 되었구나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그런 폐경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폐경이 되기 이제 약 3, 4년 전부터 급격하게 호르몬이 감소가 되는 시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임상 증상으로는 주로 생리 주기가 갑자기 불규칙해지는 그런 시기가 나타나면서 그때 여성 호르몬 농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는데 네. 그때를 우리가 폐경 이행기라 부르고요. 네. 결과적으로 갱년기는 폐경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폐경 이행기와 폐경이 이루어지는 폐경 시기를 통틀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네. 한국 여성의 평균 폐경 나이는 약 만 49.3세이고요. 폐경은 대부분 유전적인 요인으로 결정이 됩니다. 뭐 초경이 빠르다고 빨리 되는 건 아니고 과거 배란 횟수와도 관련은 없습니다. 하지만 흡연이나 무리한 다이어트 또 난소 절제술을 받은 경우에는 폐경이 조금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갱년기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여성이라면? 네. 다 옵니다. 그렇군요. 네, 나는 갱년기가 없어가 아니라 네. 갱년기는 누구한테나 있는 과도기인데 그 정도가 개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렇군요. 누구한테나 온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자, 그럼 이제 갱년기가 오면 호르몬의 변화로서 신체적인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갑자기 추워졌다가 또 더워졌다가 반복한다거나 아니면은 네. 잠이 안 오는 불면증을 겪는다거나 이래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네. 어떤 변화들이 있나요? 급격히 여성 호르몬 농도가 감소를 하게 되면 우리가 가장 첫 증상으로 나오는 게 바로 안면 홍조와 야간 발한입니다. 이제 뇌 시상하부에는 체온을 조절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곳에 작용을 하던 여성 호르몬 농도가 갑작스럽게 낮아지게 되면 비정상적인 체온 반응이 나타나게 되고 이로 인해서 급작스럽게 예기치 않은 순간에 이제 열이 나게 되는데요. 주로 심장보다 높은 얼굴과 목에 전신적으로 열이 나면서 또 혈관이 확장되는 안면이 홍조가 띄는 안면 홍조 증상이 나타나고 그 열을 보상하기 위해 땀이 나는 야간 발한 증상이 동반이 되는데요. 네. 실제로 우리나라 여성의 약 50%에서 갱년기에 이런 증상을 경험하게 되고 이들 중 20%에서는 이런 증상이 매우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증상이 나오면 이제 밤에 땀이 나기 때문에 수면의 질이 떨어져서 지속적인 수면장애 그리고 이는 이제 불면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네. 평상시에도 우울감과 피로감, 이제 권태감으로 이어질 수 있고 또 기억력 감퇴가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비뇨생식계 증상도 쉽게 이완이 되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빈뇨, 그다음에 소변 절박 증상 등이 자주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개인마다 굉장히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 중에 갱년기 증상 중에 뭐 불안이나 우울감 같은 심리적인 증상이 있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갱년기를 제2의 사춘기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정서적으로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약 20에서 많게는 50% 폐경 여성에서 이런 심리적 우울감과 불안감을 호소하게 되는데 그중 가장 흔한 증상이 우울감입니다. 네. 우울감의 증가가 되는 이유는 여성 호르몬 농도가 떨어지는 것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기보다는
여성 호르몬의 농도가 떨어지면서 다양한 신체 변화가 오는데 이로 인해서 2차적인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작스럽게 의도하지 않은 순간에 얼굴이 붉어지거나 땀이 나는 증상은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고 또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이어지면 우울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또 전체적인 호르몬 농도 감소로 인해 의욕이 저하될 수가 있기 때문에 무기력감을 많이 호소하게 되고요. 노화가 가속화되는 첫 신호탄이라는 그런 갱년기에 대한 의미가 이제 편견이 있기 때문에 불안감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럼 갑작스럽게 이렇게 발생하면은 좀 일상생활을 하기도 굉장히 불편할 것 같은데 이런 갱년기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갱년기가 됐지만 갱년기는 누구에게나 다 있는 증상입니다.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 사회생활이나 기본적인 본인 생활에 큰 변화와 불편감이 있지 않다면 건강한 식생활이나 적극적인 운동 등으로 잘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성 호르몬 농도가 이제 떨어지는 걸로 인한 증상이 개인 생활에 어떤 불편감을 많이 느끼게 한다면 대인 생활에도 이제 대인 관계를 회피하게 되거나 사회생활에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호르몬제를 먹는 방법을 이용해 볼 수가 있는데요. 약을 먹으면 이거에 따른 부작용과 주의점이 당연히 따라오게 됩니다. 따라서 여성 호르몬으로 치료를 하게 될 때에는 그 여성 호르몬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 타겟 기관이 되는 자궁과 유방에 질병이 있거나 어떤 의심병변이 있는 경우에는 약을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또 약을 먹는 동안에도 자궁과 유방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여성 호르몬제가 대사가 되고 그와 관련되는 일반적인 혈액,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간 기능 검사와 지질 검사 등을 평가를 하면서 호르몬제를 먹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약을 먹으면서도 그 약에 대한 반응이 과연 이제 얼마나 좋은지, 나한테는 잘 맞는지 주기적으로 병원을 방문을 해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병원에 내원을 하셔서 자궁과 유방 그리고 혈액 검사를 통해서 또 골밀도 검사를 통해서 몸의 상태를 체크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갱년기 약이라고 하죠. 이 호르몬 제제를 좀 주의해서 섭취해야 되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이게 좀 유방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관련 있는 건가요? 가장 흔한 질문이긴 하는데요. 실제로 여성 호르몬제에 들어가는 에스트로겐이 자궁 내막을 증식시키기 때문에 이를 보완해주기 위해서 프로게스테론 제제가 꼭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프로게스테론 제제의 종류에 따라서 유방암에 따른 위험의 발생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물론 호르몬 요법과 유방암과의 관련성은 현재까지에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주로 새로운 병변이 생겼다라기보다는 현재 내가 몰랐지만 가지고 있던 기존의 병변이 조금 더 커지는 쪽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위험도가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사실 유방암에 있어서는 비만이나 가족력에 의한 발생 위험보다는 호르몬제에 의한 위험이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방암에 관련돼서 걱정이 되신다면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복합 제제를 5년 이상 장기 투여할 때에는 꾸준한 검사와 함께 이제 5년 이상이 되는 시기에 다른 프로게스테론 제제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대체할 수 있는 유방암에 조금 더 안전할 수 있는 대체 제제가 있기 때문에 안전한 약으로 상의해서 치료를 이어나가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지금까지 이제 여성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이었다면 남성으로서 좀 궁금한 게 남성도 갱년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남성 갱년기는 어떤 건가요? 이제 여성은 전체적인 이제 노화에 따라서 여성 호르몬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거의 없는 상태가 되지만 남성의 경우에도 남성 호르몬의 감소가 일어나게 되고 실질적으로는 30대부터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점점 감소를 하게 돼서 50대에 이르면 개인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약 30에서 50% 정도의 호르몬 농도가 감소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호르몬 농도가 감소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주로 나오는 증상은 이제 성생활과 관련된 이제 성욕의 감퇴가 되거나 발기부전 아니면 성생활 횟수가 감소가 되는 증상 등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 외에도 남성에서도 마찬가지로 무기력감과 우울감, 불안감, 만성 피로, 집중력 저하 등의 증상을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이런 증상이 걱정이 되고 의심이 된다면 이제 다른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 혈액 검사를 통해서 본인의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 농도를 체크해서 갱년기 여부를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약 3.5 나노그램 per 밀리리터 이하면 의심을 해볼 수 있고 그 수치가 3.0 이하가 되면 남성 호르몬으로 치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남일이 아닌 게 저희 아버지도 요새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우울하시다고. 아, 이 여성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었네요, 갱년기가. 네. 또 요새 최근에는요, 폐경이 빨리 찾아오는 조기 폐경, 이 수치도 좀 높아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 조기 폐경이랑 폐경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나는 만 49세가 평균 폐경 나이라고 아는데 46세에 폐경이 됐네, 45세에 폐경이 됐네, 그럼 내가 조기 폐경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조기 폐경은 만 40세 이전에 6개월 이상 월경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통계적으로 40세 미만 여성에서 약 1%, 100명당 1명, 그리고 30세 미만의 경우는 1000명당 1명의 비율로 발생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 유전적인 요인이나 자가면역 질환과 관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난소에 감염이 있거나 방사선 노출, 난소 절제술과 같은 외인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기 폐경은 미리 진단하기는 힘들고 증상이 나온 후에 후행적인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예방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폐경 호르몬 수치를 통해서 폐경이 됐고 조기 폐경이 됐다라고 진단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남들보다 폐경이 너무 빨리 된 거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 농도 감소는 몸 전반적으로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평균 폐경 나이인 만 49세까지는 호르몬제를 통해서 보충을 해주는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갱년기를 막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잘 극복하려면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갱년기에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갱년기가 뭐 젊음이 끝났다, 큰일 났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건강 관리가 필요한 신호라고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여성의 경우는 특히 이제 갱년기를 전후로 뼈의 노화가 가파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뼈의 노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칼슘과 비타민 D의 섭취 그리고 적절한 운동과 검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서적으로도 많은 우울감과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거를 혼자 감당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대화를 통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이 너무 힘들고 일상생활에 이제 저희가 일어난다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적절한 검사와 함께 호르몬 치료를 병행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가족들이 함께 있으면서 관심 갖고 좀 더 지켜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미래아이 산부인과 류지원 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갱년기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고요. 일단은 좀 정리를 해서 정확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갱년기라는 거는 이제 폐경 그 기간을 말하는 거고요. 폐경은 여성 호르몬이 생성이 되는 게 중단되는 그 시기를 이제 폐경이라고 한다라고 들으셨고요. 일단은 가볍게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게 대한민국 여성 평균 폐경, 그러니까 갱년기 나이는 만 49.3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갱년기는 대한민국 여성 평균 49.3세에 이제 보통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뭐 원인들이 이제 흡연이라든지 뭐 무리한 다이어트에 의해서 갱년기가 좀 빠르게 오는 경우도 있다라고 저희가 보셨습니다. 그리고 갱년기가 오게 되면은 이제 심장보다 윗부분이 이제 얼굴 쪽으로 이제 안면 홍조나 또 이제 밤중에 이제 열이 나는 야간 발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 몸이 여성분들 몸이 이제 이제 2차적인 변화가 오시는 거기 때문에 호르몬에 의한 2차적인 변화가 오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호르몬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평균 이제 폐경기는요, 이제 갱년기가 2년에서 한 5년 정도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년에서 5년 정도까지는 이제 평상시보다 좀 더 몸의 건강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그 2년에서 5년 사이에 내가 몸을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이제 더 이제 노년기에 이제 몸의 건강이 차이가 난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영상 보셨던 것처럼 식생활, 일단은 건강한 식생활, 그리고 이제 운동, 적극적인 이제 운동 이론 자체가 이제 필요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호르몬 이제 보조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단점이 있고 또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좀 더 이제 좋은 이런 건강 기능 식품들을 가지고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보시면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이제 남성 갱년기도 잠깐 나왔었죠. 그래서 남자 몸에는 이제 토스테스토론이 요게 자체가 이제 남성 호르몬이 빠지게 되면서 여성분과 이제 동일하게 이런 우울함 또는 뭐 불안감, 스트레스, 그리고 성욕 감퇴 이런 부분이 온다는 거. 그래서 남자분 같은 경우에도 건강기능식품을 통해서, 그리고 요즘엔 보니까요, 저희 장인어른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저희가 2년마다 이렇게 건강검진이 진행이 되잖아요. 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그 이후로 받을 2년 사이에는 어떤 질병이 발생했을 때 100%다 보장이 되지 않는다 하니까 꼭 건강검진은 바쁘시더라도 꼭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조기 폐경에 대해서도 영상에 나왔었죠. 조기 폐경은 다른 게 아니라 이제 평균 49.3세가 아닌 이제 40세 이전에 이렇게 폐경이 왔을 경우, 그러니까 40세 이전에 6개월 이상의 이제 이렇게 월경이 없어서 이렇게 생리 현상이 없을 경우에 이제 조기 폐경이라고 한다라고 들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게 이 갱년기라는 거는 막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자연스럽게 오는 몸의 변화, 그리고 호르몬의 변화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서 내가 인지하고서 준비를 잘하고 관리를 잘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갱년기가 오게 되면서 또 어떻게 돼요? 뼈에 노화가 오기 때문에 이제 칼슘이라든지 이런 비타민 D, 이런 건강 보조 제품들도 많이 드셔야 된다라고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팀들 중에는 아직 다들 젊으셔서, 그죠? 아무도 갱년기는 안 오셨죠? 네, 오신 분도 안 왔다고 해주세요. 자, 갱년기가 오면 어떤 증상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영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갱년기가 와서 제일 사실은 첫 번째로 힘들었고, 나면서 갱년기와 함께 우울증 오고, 그게 제일 힘들었죠, 사실은. 이 나이에 비해서 느껴난 것도 힘들지만 그 갱년기, 우울증, 그런 합병증이 같이 오니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누뚱이를 낳기 전 극심한 갱년기 증상에 시달렸던 그녀. 전신 발열은 기본, 온몸이 쑤시고 무기력해 일상생활이 불가할 정도였습니다. 얼굴 홍조되는 거는 계속 있었고, 그리고 더웠다 추웠다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있었고, 제일 안 좋은 게 그 생식이 따가운 거, 바늘로 콕콕 찌르는 거 같이, 우리가 막 애 낳았을 때 그 통증처럼 그렇게 아프니까 누구한테 말도 못했어요. 사실은 힘들기만 하고 얼굴에 몸에다 쌓고만 있었으니까 이런 생각이고 뭐고, 이웃한테도 말할 수도 없고 친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형제간에도 말하기가 뭐하더라고. 너무나 힘드니까 작은 거는 좀 상담을 할 수가 있는데 누구한테 의논하고. 위장과 심혈관계부터 생식기 질환까지 갱년기를 맞은 여성들은 대체 내 몸이 왜 이러지 싶을 정도로 다양한 증상에 시달리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여성을 괴롭히는 갱년기는 대체 왜 오는 걸까요? 갱년기는 여성에서 여성 호르몬이 완전히 없어지는 폐경과 함께 나타나는 시기를 말하는데, 폐경이 되기 전부터 폐경이 되고 난 이후까지 약 한 3년에서 5년 정도의 시기를 우리가 갱년기라고 얘기합니다.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저하되며 서서히 폐경에까지 이르는 여성의 몸. 이때 각종 갱년기 증상과 질병이 동반되는데요. 네, 이렇게 정말 많은 증상들을 느끼는 게 바로 이제 갱년기라고 합니다. 갱년기는 이제 정정할게요. 3년에서 5년 정도 사이에 여성분 몸에서 여성 호르몬이 모두 빠져나가는 시기를 이제 갱년기로 한다라고 합니다. 3년에서 5년 정도 여성분들이 가지고 있던 이 여성 호르몬이 모두 빠져나가는 시기를 갱년기, 그리고 이제 폐경기라고 하고요. 이런 무서운 몸의 변화가 오기 때문에 정말 올바른 식습관, 그리고 이제 이런 운동 생활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또 미리 알고서 더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죠? 예전과 다르게 이런 정보라든지 이런 지식들이 예전과 다르게 많이 이제 발전했기 때문에 미리 알고서 또 준비를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또 애터미에서 준비가 된 제품이 바로 홈페이지 한번 같이 보실게요. 네, 바로 애터미 소프라 퀸입니다. 시중에 정말 많은 여성 갱년기에 도움이 되는 건강식품들, 그리고
일반 식품들도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주위에서도 많이 드셔보신 분들 하시는 이야기들이 다 보통 먹어도 효과가 없더라, 또는 효과는 있었지만 너무 비싸서 정말 2년, 3년, 5년 꾸준히 먹기에 너무 부담이 되더라,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그런 분들께 또는 그런 분들 주변에서 이제 갱년기를 이제 준비하고 계시는, 폐경을 맞이하고 계시는 분들께 미리 이렇게 안내를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전립선 건강을 대비해서 30대부터 드신다고 하지만 여성분들은 출산을 하시기 때문에 출산한 이후부터는 되도록이면 남자분들과 동일하게 30대 정도부터는 꾸준히 이 호르몬에 도움이 되는 이런 여성 갱년기 식품을 드시면 좋다고 합니다. 특히 애터미 소프라킨은 정말 필수적으로 드신다면 정말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여성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 이런 제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가격은요, 네, 29,700원으로 되어 있고요. 포인트는 10,000포인트나 가져가실 수가 있고, 네, 제품 번호는 172번, 그리고 제주사는 우리 콜마비치 썬바이오텍 사업 부분에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요거 한번 볼까요? 자, 회사에서 제작한 애터미 소프라킨 영상인데 한번 보실게요. 여러 가지 갱년기 현상들에 관해 꾸준히 섭취하면 갱년기 건강 호전을 평가하는 KI 개선이 확인되어 개별 인정형 기능성 원료로 식약처 인정받았습니다. 이젠 갱년기 여성 건강을 위한 6가지 복합 기능성 포뮬러 애터미 소포라 퀸으로 개선되어집니다. 회화나무 열매는 오래 먹으면 효과가 이루다 말할 수 없이 좋다. 풍부한 생리활성 물질인 소포리코사이드를 함유한 회화나무 열매. 갱년기 여성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생리활성 기능 2등급 원료인 회화나무 열매 추출물을 기본으로 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두 이소플라본, 혈중 콜레스테롤 및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감마리놀렌산,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뼈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비타민 D, E, K의 6가지 복합 기능성 포뮬러로 감기 추출물, 은행잎 추출물, 석류 추출물, 홍합씨유, 유단백 가수 분해물 등 다양한 기원료가 더해져 업그레이드. 애터미 소포라킨은 갱년기 여성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식후 1일 2회, 1회 2캡슐 섭취만으로 당당하고 건강한 여성으로 애터미 소포라킨. 네, 자, 영상에서 보시던 것처럼 이 제품 이름이 소프라퀸이잖아요. 그 이유가 주 성분이 회화나무 열매 추출물이 학명으로 소포리코사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포라에다가 여성을 뜻하는 퀸에서 소프라퀸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개발이 된 제품이었고요. 이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영상 보셨던 것처럼 6가지 복합 포뮬러라고 해서 호르몬에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이제 YTN 사이언스 영상 보셨던 것처럼 이제 칼슘이라든지 이런 비타민 D까지 함께 함유되어 있는 복합 제품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섭취 방법은 하루에 2번, 한 번 드실 적에 캡슐 2개를 드시면 되고요. 혹시 하루 종일 바쁘시고 매 시간마다 챙겨 드시기 어렵다 하시면은 한 번에 4알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목구멍이 크시다 그럼 한 번에 4알 드시고, 목구멍이 작다 그럼 하나씩 천천히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번 보시면은 일단은 회화나무 열매 추출물이 이제 주 성분입니다. 그래서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보통 이 제품이 처음에 개발이 되고 나올 적에 TV에도 많이 이제 이렇게 광고라든지 이런 예능이나 이제 건강 프로그램에 많이 나왔던 제품들의 성분이 하수였어요, 하수. 근데 이 하수라는 게 여성 몸에 정말 좋고 이런 동의보감이라든지 여러 이런 논문이나 이런 쪽에서 되게 호르몬 주주에 도움이 된다고 많이 알려져 있던 성분이었는데, 이 성분들을 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많은 제약회사나 이런 회사들이 이 이제 하수를 가지고 장난을 친 거죠. 그래서 한번 뉴스에서 대대적으로 엄청나게 이슈화가 되면서 믿을 수가 없는 성분이 되어버린 게 이제 하수였습니다. 애터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하수 성분도 같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 이슈가 정말 신기하게 그 이슈가 터지기
한 1개월 전인가요? 얼마 전에 전성분 중에서 이제 주성분을 해와나무 열매 추출물로 변경을 하게 되면서 조금 더 좋게 업그레이드가 되었거든요. 업그레이드 되고 나니까 갑자기 이렇게 뉴스들이 또 이슈화가 되더라고요. 진짜 뭐 하늘이 도우는 기업이 애터미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또 이제 뼈 건강 도움되는 이제 콩 있죠, 콩. 이제 대도 이소플라본 들어가 있고, 또 이제 혈중의 콜레스테롤 개선, 그리고 이제 혈행에 도움이 되는 이제 감마 리놀렌산, 거기에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D, E, K까지 함께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원류들도 크게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함께 드시면서 몸에서 들어갔을 때 이렇게 다양한 이제 건강 도움이 되는 성분들로 이제 당귀라든지 은행잎, 홍화씨유, 석류, 유단백, 가수분해물 또는 녹은 같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외에 혹시 이제 쿠퍼만 이제 지수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 중에 한 두세 가지 정도를 좀 이렇게 미리 알고 계시고 외워두시면 좋고요. 또 이렇게 이제 40대에서 50대, 40대 중반에서 50대 중반 이제 여성분들 많이 만나셔서 우리가 이렇게 대화도 하시고 이렇게 정보 전달하시고 많이 이제 이렇게 관계를 맺으시잖아요. 이제 그러실 적에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어떤 몸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도 알아보시면서 이렇게 우리 애터미 소프라킨을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11가지가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 그 중에서 쉽게 외울 수 있는 부분은 한 두세 가지 정도는 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제 증상, 이 증상을 저희가 이제 쿠퍼만 지수라고 해서 이제 점수를 해가지고 이걸 다 더했을 때 뭐 갱년기가 아니다, 또 갱년기가 심하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증상이 바로 홍조입니다. 홍조. 얼굴이 화끈거리느냐. 그 두 번째는 발한. 몸에 열이 예전과 같지 않게 많이 일어나느냐. 세 번째 불면증. 평상시보다 숙면을 취할 수가 없고 항상 밤에 힘이 드느냐. 네 번째는 이제 신경질. 급하게 갑자기 욱하거나 이런 부분, 또는 다섯 번째 우울증, 여섯 번째로 어지럼증, 일곱 번째 피로감, 그리고 관절통과 근육통, 다음으로 이제 두통, 또 가슴이 두근거리는 정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건조 또는 분비물이 감소되었냐. 이 중에서 한 두세 가지 정도를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자체를 가지고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중에 한두 가지가 그런 것 같다 하실 경우에는 좀 핸드폰을 통해서 이렇게 소프라키는 이런 자료들을 좀 보여주시면서 안내해 주시면 어떻게나 생각이 듭니다. 자, 주성분이 회화나무 열매 기능은 또 안내되어 있는데요. 회화나무 보시면은 이제 루틴과 퀘르세틴, 우리 양파할 때도 퀘르세틴 들어보셨죠? 네, 루틴과 퀘르세틴 등의 이제 플라보노이드가 함유되어 있으며 생적 활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제 소포리코사이드가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소프라킨 일단은 갱년기가 오셨는데 너무 참기 힘드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은 제가 하루에 8알까지 한 달에서 2달 정도까지 드시는 분들 많이 봤고요. 제 본부장님도 그렇게 드셨었고, 근데 지금은 그냥 이제 꾸준히 하루에 이제 4알 정도를 이제 평상시에 계속 드시고 계시거든요. 네, 이미 이제 갱년기는 지나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왜냐면 어쨌든 이게 여성 호르몬이라든지 이렇게 뼈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리고 약이 아니잖아요. 건강기능식품이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좋아하는 거는 한 달분 드시는데 가격이 3만 원이 되지가 않아요. 일반 시중에서 여성 갱년기에 도움이 된다는 제품들이 평상시에 싸면은 8만 원, 비싼 건 제가 36만 원까지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쌀 이유가 없는데 왜 비싸냐면 광고비라든지 마진 때문에 비싸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렇게 착한 가격, 그리고 정말 월등히 높은 품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 소프라킨을 좀 미리 드시면 좋겠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와이프한테도 미리 좀 드시라고, 왜냐면은 출산을 했기 때문에 미리 먹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권장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소프라킨입니다. 소프라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정리해놓은 문서가 하나 있는데 한번 어떤 내용인지 보고 도움이 되실 수 있다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회화나무 열매가 어떤 거인지 해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요. 한번 같이 보실게요. 일단은
생리활성 기능 2등급이라고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우선 건강기능식품은 크게 고시형과 개별 인증형으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제품인 에드미 해모임이 개별 인증형이고 그 외에 뭐 루테인이라든지 이런 제품들은 모두 고시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고시형이란 오래전부터 섭취 문화가 길고 공식적으로 이제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이 된 효능이라 별도의 절차 없이 제품의 기능성을 표기할 수 있는 게 이제 고시형이라는 겁니다. 반면 개별 인증형은 한 기관에서 독자적으로, 예를 들어 해문 같은 경우는 원자력 연구원에서 개발이 됐죠. 이 원자력 연구원 기관에서 독자적으로 이제 실험을 하여 효능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여 식약처에 제출하면 식약처에서 효능을 인정해주는 방식이 이제 개별 인증형이라는 거예요. 그 기관의 노력을 인정하여 3년간 그 기관 단독으로 제품의 효능 표기를 할 수 있고 한 3년이 지나면 고시형으로 이제 전환이 돼서 모두가 쓸 수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건강식품의 기능성 원료 기능성 인증은 크게 질병 발생 위험 감소 기능과 생리활성 기능으로 나뉘게 되어 있고, 생리활성 기능은 다시 1등급, 그러니까 어디에 도움을 준다. 2등급, 어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3등급, 어디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관련 인체 적용 시험이 미흡함으로 나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016년도 개정안에는 생리활성 기능의 등급을 삭제하고 기능성 원료 평가 결과에 따라서 기능성을 인정한다. 그래서 이제 어디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고 하도록 하면서 현재 2등급 이상의 기준으로 이제 인정 기준을 상향 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소프라킨 같은 경우는 이제 생리활성 2등급으로서 이제 여성 갱년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안내가 되어 있고요. 그 외 애터미 제품들은 모두 다 보통 생리활성 기능 이제 2등급 정도 다 시작하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시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회화나무 열매 추출물이 뭔지 한번 볼게요. 회화나무 열매 추출물이란 회화나무를 한 높이 30m, 지금 2m까지 자라는 우리나라 5대 거목 중에 하나로 회화나무에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고 불리는 이소플라본 성분이 풍부해서 여성 호르몬이 줄어드는 이런 갱년기에 효과적이다. 실제 동의보감 중 회화나무 열매 효능, 그 효과가 대표적인 갱년기 증상에 두루 좋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현재 식약처에서도 검증이 되어서 회화나무 열매 추출물을 안심하고 이제 복용. 우리는 그냥 섭취입니다. 섭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두 번째 원료로서 대두 이소플라본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두, 석류, 그리고 불운 토끼풀 등 여러 식물에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구조를 지닌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를 하자면 에스트로겐과 이소플라본은 비슷한 모양을 가진 열쇠라고 할 수 있다. 여러 이소플라본 중 특히 갱년기에 가장 많이 이용이 되는 허브는 이제 대두이다. 대두는 콩. 대두에 있는 이제 이소플라본을 대두 이소플라본, 소이 이소플라본이라고 부르고 또 갱년기 나이 때 여성분들이 되게 뼈가 약할 때가 많은데 이 뼈를 튼튼히 하는 여성 호르몬이 함께 부족해지기 때문이다. 대두 이소플라본은 갱년기 증상의 완화와 더불어 뼈 기능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인정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도 이따가 제 방에다 공유해 드릴 테니까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소프라퀸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된 내용도 한번 스터디로 공부를 해보고.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Don't forget to like and subscribe. Thank you.